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북대구 센터 식구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이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강경모 센터장님은 이미 목소리에 그런 열정, 긍정의 에너지가 그냥 넘치셔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북대구 센터에 대한 제가 아주 애정이 많습니다. 이 북대구 센터에는 이제 저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인연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반가운 만남을 갖게 됐는데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금년에 유난히 더워가지고 더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북대구 센터 식구들이 다 한 마음으로 뭉쳐서 열심히 일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게 됐어요.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이제 이렇게 여기 참여해 주셨는데, 기왕에 이제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참여해 주셨으니까 적극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참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이에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 북대구 센터는요, 원래 1시 반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전부들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너무 많이 기다리시면 미안하니까, 우리 이렇게 한 10분 앞당겨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도 이렇게 좀 앞당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이제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안전 불감증 퇴치와 난관 극복한 위인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하면서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작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이 교육은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이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찍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건강하다는 진리를 우리 이제 그 프리드리히 니체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일을 만났을 때도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그래서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만큼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져야만 이 몸의 면역이 강화돼 가지고요.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막 괜히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 꼭 질병이 들게 돼 있고요. 늘 밝고 이렇게 씩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면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몸의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일찍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한때 그 웃음 치료 봉사하는 그 이제 그 봉사단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왜 했냐면은 이제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웃음치료 봉사단에 참여를 했는데, 그 이제 종합병원 이제 저기 저 안병동에 이제 찾아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암 환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안 해도 얼굴에 암 환자 이게 딱 쓰여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그냥 찡그리고 이제 뭔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얼굴에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번 신나게 웃고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이제 고통을 잊고 치료를 받아보자고 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한 15분 정도 즐겁게 많이 웃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말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내가 억지로 웃었는데 웃고 나니까 이게 몸이 통증이 사라지고 오늘은 뭐 진통제 안 맞아도 거뜬히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생활하면은 몸의 건강이 좋아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를 꼭 기억하고 실천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이 꽤 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이미 돌입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남은 시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들을 좀 더 보람있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렇게 이제 안전 공부도 하고요. 고객 서비스 공부도 하는 거고요. 인생 삶의 방식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 감동 서비스, 어떻게 하면은 고객 감동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킹더랜드 영상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영상 처음 부분은요, 여기 이 유나 씨가 이 호텔에 이제 그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처음 배치된 데는 헬스장이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막 흘린 땀을 닦아주고 이런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왕에 호텔에 들어왔으니까 호텔 서비스를 제대로 잘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서비스 하는데 필요한 멘트를 이거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마침 여기 헬스장을 방문한 이렇게 이제 이 호텔의 회장님 딸이면서 여기 이제 구활한 상무가 마주쳤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됐다. 그래가지고 딱 로비로 올리라고 이렇게 이제 그 현장에서 지시를 해요. 로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 헬스장을 떠나서 로비로 올라간다는 거는 한 달짜리 실습생이지만 이제 정규 직원으로 배치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바로 발탁이 돼서 정규 직원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받았고요. 거기 이제 정규 직원으로 배치가 돼가지고서 로비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스위트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오페라 가수가 이렇게 이제 묵게 됐는데 이분이 아침에 모닝콜을 넣어달라고 시간 맞춰서 깨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 맞춰서 깨우는 서비스를 이 오페라 가수, 이 오페라 부를 때 이분이 불렀던 노래를 거기다가 넣어드리면은 이분이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요. 그분이 부른 노래 음악을 거기 모닝콜에다가 이제 넣어드렸어요. 그 이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당신이 내 방에 서비스 해준 사람이 맞냐? 네, 맞습니다. 저 음악 시간에 맞춰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나를 아냐?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아주 영광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붙여놨더니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포옹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모닝콜을 내가 부른 음악으로다가 이렇게 깨워주는 데는 여기 처음 만나봤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라고 이렇게 감동을 했어요.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젊은 시절로 여행을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당신이 오래된 나를 기억을 해줬으니까 나도 당신을 기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당신을 오래도록 기억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랑 씨를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호텔 경영진한테다 전화를 해가지고요.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호텔에서 잠을 잤지만 여기 최고 서비스다. 그리고 세계 최일의 서비스는 여기 우리 미스 사랑 씨가 최고 1등 친절 사원이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1등 친절 사원으로 뽑히고요. 이날 이후로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 기회가 됐는데 이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켰을까? 첫 번째 출발은 이제 웃는 얼굴이고요. 정말 친절하게 했고 그 친절에 정성을 기울여서 최고의 서비스를 해가지고요. 1등 친절로 뽑혀가지고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기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고객 감동 서비스는 이렇게 미소와
친절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엔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CS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어느 건물에나 그 갑질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갑질하는 고객이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거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클리닝업에 나온 영상을 제가 편집을 좀 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갑질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구두에 이 스카치 테이프 뭉치가 이게 들어붙었으면은, 아니, 이거를 그냥, 응? 이거 그냥 띄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데, 이거를 자기 손으로 안 띄고 발 내밀고 와서 뛰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갑질이 좀 심하잖아요. 그런데 또 쫓아가서 이 착한 직원은 가서 여기 구두에 붙어 있는 요거, 저기,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가서 이제 띄웠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자기 마시던 커피를 이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커피를 받으러 이제 이렇게 커피잔을 받으러 이렇게 가는데 막 가는데 이걸 완전히 받은 다음에 이걸 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데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피를 쏟아 놨으니 이거 사실 이거 치우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후 정리하려면은. 근데 본인이 그걸 미리 놔버려가지고 쏟아지게 실수를 해놓고는 그 실수를 우리 직원한테, 미화원한테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저렇게 이제 사고를 쳤으니까 책임지고 이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거 됐고 가서 이제 스타킹이나 사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스타킹을 또 사러 가려고 이제 이 카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옆에 있던 이제 이 선배 고참이, 아니, 감사팀장님, 스타킹은 직접 사시죠. 어? 우리가 이제 건물 청소를 맡았기 때문에 쓰레기는 치워드리지만 스타킹 이렇게 사다 주는 심부름은 우리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요. 감사팀장이기 때문에 엄청 영악스러운 분이에요. 이렇게 갑질도 하지만 또 영악스러운 분이어가지고 바로 이거를 이제 이 기분 나빠해놓구나. 이걸 수습을 해야지. 이거 갑질로다가 문제가 되면은 나한테도 문제가 생기겠지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다가 이제 방금 상황 보지 않았냐. 실수를 수습하라고 한 건데.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우리 동료 실수가 아닌 것 같다. 에? 내가 보기엔 당신이 그 받으러 가는데 그냥 이걸 놔버렸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갑질처럼 느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또 서로에 대한 업무에 대한 한계를 이해를 못한 거를 이렇게 이제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갑질했던 감사팀장은요, 상당히 지금 현재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가면서 기분 나빠가지고요. 그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이제 따지고 따질 거면은 그 마스크나 벗고 얘기를 하지 마스크 쓴 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헤어질 때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헤어졌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뭐가 있나 하면은요. 다 잘했는데, 바른 말하고 다 업무 처리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고객 친절도를 이렇게 입주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 이때 꼭 기분 나쁜 거를 이렇게 여기다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 처리는 정확하게 했지만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잘 처리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늘 고생하지만 그 고생하는 거를 진정으로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은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 대화를 하는 게 소중하다 그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재발생 사례 유의 및 대응 요령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대형 안전사고 유형별 사례는요, 세 가지 유형의 이제 사례예요. 우리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 우리 이제 KDF에서 현장 마찬가지고요.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는 세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경비 분야, 두 번째는 미화 분야, 세 번째는 이제 시설 관리 분야 이렇게 세 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세 개 분야의
각각 일어나는 안전사고 유형별로 사례를 좀 같이 동영상 사례를 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세 가지 분야별로 그렇게 이제 안전사고 사례를 같이 시청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경비 분야는요, 이 어두운 장소 순찰할 때 이게 손전등 같은 걸 필히 이제 휴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례에서는 보니까요, 그 지하 공간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천장에 전등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손전등을 켜려고 하니까 손전등까지도 고장 난 걸 들고 갔어요. 그리고 캄캄한 데서는 절대 전진하지 말고 뒤로 딱 나와서 조명을 먼저 완전히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컴컴한 데를 늘 다니던 데라고 그냥 더듬더듬 가다가 넘어지면서 그 쌓여있던 이제 적재물이 무너지면서 거기 깔려가지고 크게 다친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히 이제 캄캄한 데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손전등 잘 켜지는 거 필히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 무너져 내려가지고 사람 깔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여기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너무 높이 쌓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적재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늘 순찰하는 통로, 이 순찰하는 통로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가를 늘 살펴서 걸려 넘어질 일이 없도록 이렇게 늘 정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안전한 통로를 여기 지나가는 자리 다음에 내가 또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여기 또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요인은 없는지 늘 살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있으면 미리미리 눈에 띄는 대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자, 다음에는 미화 분야예요. 자, 미화 분야는 이제 청소, 계단 청소하다가 이제 문제가 많이 사고가 나고 넘어지고 다치거든요. 이 계단 청소할 때는요, 올라가면서 상향식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그런데 이걸 또 꼭 이제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하는데 꼭 이제 뒷걸음질로 내려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뒷걸음질 하다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할 구간을 미리 살펴가지고요.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거를 미리 다 정리정돈을 치울 거를 다 치워놓고 작업을 하셔야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예방되죠.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꼭 반듯한 자세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불편한 자세로 닦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자세로도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 담 절리고 뭐 이렇게 삐끗하고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늘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미리 해주시고 틈나는 데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서 몸을 유연하게 해야만 이렇게 이제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고요.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몸 상태를 유연하게 잘 만들어서 대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설 관리 분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꼭 높은 데 천장에 이런 데 작업하다 사고가 나거든요. 높은 데 작업할 때는요, 이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가벼운 작업이나 좁은 공간에는 또 이동식 사다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을 하는 게 필요해요. 개인 안전모, 또 이렇게 안전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전용구를 이렇게 개인보호구를 이렇게 이제 꼭 필히 착용을 하고 이 안전보호구를 또 이렇게 고리를 꼭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동식 사다리는요, 옆으로 넘어가지 않게 아웃트리거를 필히 요거 설치하는 게 필요해요. 이 아웃트리거 없으면은 필히 요거를 꼭 부착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서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는 걸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대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착용했을 때는 필히 이 고리를, 안전대 고리를 체결을 해야만 이렇게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사고 났을 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2인 1조 작업이 필수예요. 이 이동식 사다리에서는요. 한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하면은 여기 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사다리를 붙들어줘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위에 필요한 거 올려주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받아주고 이걸 하는데요. 여기
보조자도 틀림없이 요 안전모를 필히 요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에서 뭔가 떨어졌을 때 머리를 안 다칠 수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특히 안전모를 필히 더 써야 됩니다. 다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모 필히 써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서두르고 빨리 하는 것보다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엘리베이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이걸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는요,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이걸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되는데, 꼭 성질 급한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문이 미처 열리기도 전에 그냥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문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이 출입문에 기대는 거 절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출입문이 이동 중에는 허공에 매달려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출입문에 기대는 거 절대 안 되고요. 크게 움직이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몸을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은 그것도 위험해요. 그리고요. 엘리베이터에는 탑승 정원,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는 탑승해서는 안 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정전이 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다가 중간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멈췄잖아요. 이때는 절대로 문을 강제로 개방하면 안 돼요.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열고 이렇게 나와야지 안에서 갑자기 문을 열면은 절대 위험하고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진이 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 금지고요. 사용 금지예요. 그리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사용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엔 안전불감증 퇴치와 난관 극복 사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전불감증.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대처를 해가지고 크게 사고가 난 사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지금 이거는요. 여기 나뭇가지를 자르는데 여기 아주 위험하게 지금 아주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가지고 위험한 작업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이죠, 완전히. 그리고 여기 나무 위에 올라갈 때는요. 또 안전 모드 쓰고 안전대도 하고 좀 이렇게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요. 이 나뭇가지도 자를 때 아래쪽을 3분의 1 정도 자르고 위에를 자르면은 이게 동시에 딱 이렇게 그대로 똑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위에서부터 해나가다 보니까 무거워서 먼저 이게 내려가가지고 나뭇가지 끝부분이 먼저 땅에 떨어지고 몸통이 나중에 떨어지면서 사람을 쳐가지고 이제 떨어져 죽게 한 사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험한 작업할 때는 충분히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요것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자를 적에 이 큰 나무가 넘어가면은 곱게 살짝 넘어지질 않거든요. 이게 무거운 육중한 나무가 떨어지면서 이 나무가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나무가 떨어지면서 받침대를 치니까 요걸 치니까는 사람이 붕 떠가지고요. 먼저 딱 사람이 먼저 떨어진 상태에서 이 받침대가 원위치 되니까 기역자로 완전히 꺾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납작하게 돼버리니까 뭐 이건 아주 완전히 사람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즉사한 그런 대형 사고였어요. 여기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여기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요.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만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불감증 절대 안 되고요. 충분히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작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속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훌륭한 위인의 사례를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훌륭한 위인은요. 미국 17대 대통령 이제 앤드루 존슨인데요. 이분은 별명이 이제 그 양복쟁이 출신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신 분인데요. 왜 어렸을 때 어려웠나 하면은 이분이 이제 3살 때 아버지가 좋은 일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글씨도 모르는 상태였죠. 14살에 이제 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8살 때 구두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한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가난한 집 딸이지만은 이 부인이 글씨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부인한테서. 그 자기 아내한테 글 공부를 시작했는데 글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밤새워 가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 독학을 해가지고요. 정치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테네시주의 민선 주지사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이분을 좋아해가지고요.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세워가지고 같이 일을 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다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링컨 대통령과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노예 해방 문제를 적극 추진해서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을 한 대통령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노예 해방 문제가 별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었죠. 근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요, 이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알래스카, 요거 그때는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전쟁을 치르면서 져가지고 어마어마한 빚을 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알래스카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보고 이제 이 알래스카를 좀 사시라 그렇게 이제 그 흥정을 해왔어요. 근데 이때 이거를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가지고요. 러시아한테 720만 달러의 이제 그 알래스카 땅을 요걸 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 땅이 됐어요, 요게.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덮인 이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그래가지고 막 대통령을 욕하고 막 그랬어요. 비난하고. 그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기 지하자원 매장돼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금과 석유와 철광석, 석탄,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 석탄이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이 여기에 이제 매장돼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덕분에 미국이 세계 제1의 부자 나라로 성장해 가는데 막강한 자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일을 했다고 늦게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순수한 노력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뒤늦게 존경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때는요, 일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의 본질에 집중을 해서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을 하면은요, 더 큰 성취와 보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이렇게 끈기 있게 본질에 집중해서 잘 극복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요, 칭찬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칭찬 10계명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칭찬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즉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즉시 칭찬해야지 며칠 지낸 다음에 칭찬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칭찬하는 것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성장해가는 자녀들도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옆집에, 이웃집에 저희 친구가 있었고요. 그 옆집에 친구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두 분이 많이 친하셨어요. 근데 두 분이 만나면은 늘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데, 아마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잘 뭐 말썽 부리고 뭐 놀기 좋아하고 사고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머니께서 늘 우리 덕신이는 정말 착해요. 말도 잘 듣고요. 공부도 알아서 잘 하고요. 숙제도 스스로 알아서 잘해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내가 이게 실제는 그렇게 못하지만 칭찬을 들었으니 칭찬 값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사고도 좀 덜 치고 말썽도 덜 부리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 친구는요, 친구 엄마가 매일 아주 그냥 강하게 해가지고 얘를 사람 만들려고, 아유, 저 왼수 덩어리 말도 안 듣고 그냥 공부도 징그럽게 안 하고 막 그렇게 숙제도 징그럽게 안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일일이 신경 쓸 수도 아주 골머리 아파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저하고 똑같이 어울려 놀았는데 엄마의 말씀대로 그걸 그대로 실행해가지고 점점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 만드는 게 이렇게 좀 잘 못해도 칭찬을 해서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회 닿는 대로 칭찬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칭찬은 소곤소곤해서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100점 맞았어 이게 아니라 100점을 맞기까지 꾸준히 노력한 그 자세를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기회가 날 때 그냥 적극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무지무지 바쁘게 살아요. 무지무지 바쁘게 사는데도 제가 이제 집에서 주말이면 이제 그 청소도 잘 하고요. 그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빨래를 세탁기가 잘 빨아놓으면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빨래대에 널고요.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에는, 건조된 다음에는 이거를 걷어가지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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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개가지고요. 벽돌처럼 그냥 갓지게 개가지고 완전히 이제 벽돌 쌓아놓은 것처럼 갓지게 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번 언젠가 딱 한 번 그걸 했는데, 아,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집의 짝꿍이 막 이웃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걸 정말 아주 1등으로 잘해준다고 빨래를 개놓으면 완전히 예술 작품이라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을 들었으니 이거를 그냥 계속 이제 실천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빨래 개는 거는 거의 90% 이상 제가 그냥 합니다. 그 칭찬하면은 많이 협조를 이끌어내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칭찬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보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우리 저 임수 빌딩의 엄기명 여사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반듯한 자세로 전혀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 아주 몰입해가지고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모습이 최고십니다. 그리고 우리 저 구미 빌딩의 정금자 여사님 옆에 계신 분 두 분 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차분하게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세요. 그런데 아니 우리 저 태전 빌딩의 이중형 씨는 또 이제 화면을 꺼놓고 좀 편하게 쉬시나 봐요. 업무 때문에 그러시겠죠? 예. 하여튼 우리 기왕에 여기 1시간 투자하시는 거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선산 빌딩의 김승근 소장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반듯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김승근 소장님은 아주 혼자 외롭게 근무하시는데 거기서 힘들지 않으신지 제가 늘 걱정을 해요. 그 위험한 일 있을 때 누구 좀 도움받아서 안전하게 이렇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북대구 센터 식구들 보니까 전부 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칭찬할 일이 한두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칭찬을 못 해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칭찬할 일이 한없이 크게 많이 보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 집중해서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100% 긍정일 수도 없고요. 100% 부정일 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분야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섞여 있을 때는요,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사람을 만드는 거고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를 두 남매를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제 두 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뭐 이렇게 장난치고 뭐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난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상한 뭐 이렇게 어린애 같은 철없는 짓 할 때는 이제 아유 철부지가 그렇지 뭐 이렇게 다 이해를 해주고 어쩌다가 이제 숙제하느라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딱 할 때는 그 순간에 가서 집중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그냥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잔소리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고맙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크게 되겠다고 막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주면은요 그 칭찬 값을 해요. 칭찬 받은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요 서서히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때는 긍정에 집중해서 칭찬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가지고 긍정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채우시는 게 필요해요.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죠. 우리 뭐 쑥스러워서 이런 거 못하는 분들 계신데 앞으로는 이걸 해주세요. 아침에 이렇게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화장하잖아요. 화장하실 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나 예쁜 얼굴이야 이게.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내가 꽤 동안이지. 누가 나를 60대로 보겠어? 나 40대로 보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를 정말 최강 동안 칭찬해가면서 자기 자신한테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넣어주세요. 그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어요. 다음에는요, 고혈압 예방수칙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살아가다 보면 현대인들은요, 이 섭취하는 거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운동해서 소비하는 게 열을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이제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고혈압 예방수칙을 공부하는 거는 이 고혈압이 아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소문 안 나게 이렇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해요. 요 사진 보니까는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요 사진은 제 사진은 아니에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중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하고요.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끊어버리고요. 술은 좀 줄여 마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거를 아주 안 빼놓고 꼭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게 이제 금연이 필요한 걸 언제 느꼈나 하면은요. 그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내려가는 추운 겨울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제 한 건물에서 70m 떨어진데 거기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고 흡연 장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담배 피우는 분들이 집안에서 못 피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그 밖에 쓰레기 버리는데 옆에 그 흡연 장소에 와가지고요. 그냥 달달달달 이걸 떨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이게 추워가지고 그냥 저렇게 달달달달 떨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힘든 거를 떨어가면서 피워야 되나, 몸에도 해로운 거를. 그래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금연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지방질 섭취는 줄이고요,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좀 피하고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수로 필요한 겁니다. 네. 아무튼 우리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고혈압 예방을 철저하게 잘 하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지킬 것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행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늘 작은 기쁜 일도 크게 기뻐하면서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은 노력이 필요해요. 절대 공짜로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땀 흘려 노력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옛날부터 이제 그 예쁜 공주는 저 잠이 많다고
그렇게 이제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필수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스스로 잘 해야 되고요. 네. 취미와 관심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요. 흥미로운 취미.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고 싶었으나 바빠서 못했던 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실천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좀 그림도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어본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메뉴, 새로운 요리를 좀 한 가지 배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는 거 먹어보는 거, 이거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요리, 이거 공부해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거. 이제 제가 최근에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던 거는요, 그 익은 김치와 두부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딱 맛을 보니까, 아우, 옛날에 그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맛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가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좀 이렇게 확 마스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혼자서 있게 될 때는 그거 필수로 실천해야 되니까요. 늘 자신감을 충족해가지고요.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깨 추져가지고 웅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아주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관계를 잘 이렇게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좋은 일에 공감하고 어려운 일에 공감하면서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가 돼서 팀워크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요, 목표 설정과 성취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조금 힘든 목표를 딱 세우고요, 그거를 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표를 딱 세우고요, 그걸 달성하면은 정말 그 보람과 성취 대단합니다. 제가 그 3개월 전에 제가 이제 지난번 2, 4분기 교육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40년 전에 목표를 그냥 막연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해마다 1년에 공인 자격증 1개씩은 내가 취득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제 꾸준히 공부하는 걸 습관을 들여가지고 해마다 이제 1개씩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이제 40년 동안 40개의 공인 자격을 취득을 했더니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격증 4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를 해나가는 게 보람이 있고요. 그런 보람이 또 성취감 때문에 참 이렇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데다가 자녀들이 이걸 보고 본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성취해 나가면서 이렇게 안전한 생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게 또 알차고 보람 있는 생활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행복한 일터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하루의 일과를요, 숙제하듯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축제를 즐기듯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이고, 왜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찌냐. 너무 힘드네, 이거 아침부터. 이제 출근했으니 뭐 죽으나 사나 이래야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아침에 활기차게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루를 축제를 즐기듯이 활기차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지옥으로 만드는 건 간단해요. 지옥으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은요, 옆에 있는 동료를 미워하면은 지옥이 됩니다. 아이고, 저런 인간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나? 아주 그냥 나 출근하면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면은 금방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럼 천국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옆에 있는 동료, 우리 실장님. 이게 넘어졌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또 우리 소장님, 우리 센터장님, 좋아하고, 정말 서로 이렇게 적극 호응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천국이 됩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늘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동료를 아끼고 사랑하면 천국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미워하면은, 아유, 저 인간 저거 그냥 왼수덩어리, 이러면은 가정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은 가족들을 사랑하면 돼요. 이렇게 한 가족에 대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잘 들리는 거죠. 이 마이크가 한번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안 들리시나 표정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잘 들리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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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일터를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요.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법은 간단하죠. 옆에 있는 동료, 우리 실장님, 또 우리 팀장님, 소장님, 센터장님 이렇게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동료 간에 서로 아끼고 협력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북대구 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하고 만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긍정 에너지를 다 충전을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제가 북대구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북대구 센터 파이팅! 회전 빌딩의 허표율 소장님이 한번 늦게 이렇게 파이팅을 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음소거 해제를 해주셨는데, 예, 좋아요. 지금 잘하셨고요. 정말 북대구 센터 최고입니다. 제가 북대구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북대구 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마이크를 우리 강경모 센터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예. 태전 소장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태전 소장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부터 우리 직원 전체가 아주 교육 받으시느라고 아주 좋은 자세 또 가져주셔서 대단히 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교육 있으면 더더욱 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교수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 직원분들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우리 전체 가족 모두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의 좋은 강의를 한 번 더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대구 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